사회생활 알바가 꼭 필요한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 생각부터 말하자면 사회생활 하는 데 있어서 알바 경험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이 알바를 하는 이유가 뭘까요? 돈이겠죠. 돈을 안 주면 알바를 할 이유가 있나요? 나는 뭐 돈이 상관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까요? 요즘 시대에 열정페이 받으면서 일하는 분이 있을까요? 물론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있다면은 그 유명한 조소기업 이런 쪽이나 열정페이 받고 뭐 조소기업조차도 돈은 받죠. 근데 돈도 안 주면 일을 할 이유가 없죠. 특히나 알바는 더 할 이유가 없죠. 근데 알바를 경험을 쌓으려고 한다는 사람들이 있어요. 경험 좋죠. 근데 굳이 알바로 경험을 쌓을 필요가 있을까요? 또한 제 유튜브를 본 분들은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좋았던 기억이 많았나? 나빴던 기억이 많았나? 물론 뭐 좋았던 기억도 있겠지만 아마 100명 중에 99명 정도는 나쁜 기억이 더 많다고 생각할 겁니다. 왜냐면 좋았던 기억보다 나쁜 기억을 기억하기도 쉽고, 솔직히 알바가 좋은 기억이 있어봤자 뭐 얼마나 좋겠어요. 좋은 기억이 있을 게 없죠. 그냥 평범한 손님만 들어와도 그냥 그게 좋은 기억이고, 나쁜 기억은 뭐 진상이 워낙에 많으면 끝도 없이 많을 거고, 사장이나 직원이 나빴을 수도 있지만 뭐 대개는 손님 때문에 힘들고 나쁜 기억이 많겠죠. 또한 알바를 구할 때 전에는 막 어떤 알바를 해봤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을 텐데, 여러분이 직장을 구할 때는 알바 경력을 묻지 않습니다. 물론 물어볼 수도 있죠. 왜냐면 뭐 사회 경험이 있냐 없냐 확인 정도 차로 물어보겠지만 크게 중요하진 않다는 겁니다. 뭐 알바 안 했다고 해서 직장 여기는 안 되겠다 이러는 것도 아니고, 유명 브랜드에서 일했다고 가산점을 주거나 합격을 시켜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 베스킨라빈스에서 일하면은 가산점 10점이고, 동네 할인 아이스크림점에서 일하면 뭐 가산점 1점 이렇게 주는 게 아니잖아요. 또한 알바를 4년 일한 사람과 1년 한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대학교 다니면서 뭐 1학년부터 4학년까지 4년을 일한 사람, 뭐 이런 사람은 정말 대단한 거죠. 뭐 대학비 때문에 그런 걸 수도 있고, 뭐 부모님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까 해서 하는 사람도 있고, 뭐 성적까지 좋다면 정말 성실한데 열심히까지 하는 그런 사람인 거고. 근데 4년을 대학교 졸업하고 취준생 기간을 4년을 알바를 했다면, 이것은 다른 사람들은 성실하게 봐줄 수 있어도 그게 사회라는 그 사회에서는 그 사람을 좋게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무리 코로나가 겹치긴 했다고 해도 4년 동안 취준생 시간을 보냈다는 것은 회사 입장에서는 알바를 했어도 놀았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참 이게 억울한 건데, 성실하고 열심히 했는데도 왜 정규직이나 직장인 생활이 아닌 알바를 4년을 했냐 그런 소리를 듣는다는 거죠. 또한 제 솔직한 생각은 미련하다는 생각까지도 들어요. 4년이라는 시간을 정규직이 아닌 꼭 알바를 했어야 되는 이유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죠. 조금 하향 지원을 해서 차라리 정규직으로 생활을 하다가 이제 더 상향 지원을 해서 이직을 하는 경우가 될 수도 있었을 텐데 굳이 알바를 했어야 되냐 이런 생각인 거죠. 왜냐면 알바니까요. 알바는 절대 오래 할 필요가 없어요. 저는 알바를 하면서 알바생들과 이야기를 많이 나누는 편인데, 그런 분들 만났었어요. 일을 본인은 한 번 하면 잘 그만두지 않고 오래 가는 편이라고. 이런 사람이 두 명 있었는데, 한 명은 미혼업계에서 7년을 일하다가 그만뒀고, 한 명은 보안업계 7년,
주유소를 3년 일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분들이 한 곳에 오래 있었던 걸 굉장히 자랑스럽게 여겼어요. 근데 저는 그걸 자랑으로 보지 않고 있고요. 일단 물론 미용업계에서 경력이 인정이 되는 거는 다행입니다. 그래서 미용업계에서 일했던 사람이 뭐 다시 미용업계로 돌아가면 경력을 인정받으니까 그거는 뭐 7년을 일했어도 괜찮다고 생각을 하는데, 보안 7년회 같은 경우에는 일을 그만두고 다시 그쪽으로 가면 막내부터 시작이에요. 그리고 다른 데로 가도 경력이 인정이 안 되고, 또 주유소 같은 경우에 3년을 일했다고 하는데 다시 주유소나 동종업계 다른 주유소를 간다고 해도 뭐 대리나 과장으로 갈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뭐 월급이나 연봉에 있어서 압도적으로 유리한 것도 아니고. 그래서 알바인 거예요. 알바는 왜 알바인지 아세요? 다음날부터 나오지 말라고 하면 일을 못 나와요. 그게 알바예요. 그러니까 일에 대한 보장이 없어요. 여러분이 1년 일해서 뭐 시급 500원 올랐다고 막 좋아하실 거예요? 아니면은 연봉 협상으로 50만원, 500만원 뭐 이렇게 올리는 게 더 낫겠어요? 당연히 직장 생활을 하는 게 낫겠죠. 또한 알바생인데 장기적으로 근무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이제 뭐 공무원이나 공부를 준비하는 사람도 있고, 그거는 좀 그나마 이해가 되는데 그냥 포기하고 사는 사람도 솔직히 많은 것 같아요. 그냥 적당히 힘들지 않고 적당히 하루에 몇 시간 일하고, 또한 뭐 경력이나 기술이나 이런 걸 배울 용기는 안 나고 꿈도 없고, 그래서 그냥 알바나 계속 하자 이런 생각인데, 그게 위험해요. 젊을 때 뭐 1, 2년 괜찮다고 생각을 해도 오히려 젊을 때 1, 2년 손해 보면은 그게 점점 커지고, 그리고 나중에는 1, 2년이 되게 소중하게 느껴질 거고, 그리고 그게 알바 기간이 너무 길어지면 정말 할 수 있는 게 폭이 줄어들어요. 일반 회사도 이왕이면 젊은 사람을 뽑아서 키워서 써먹을 생각을 하지, 나이 든 사람을 키워서 써서 키우고 쓸 생각을 잘 안 한다는 거죠. 왜냐면 배우는 거는 더 늦게 가르쳤는데 나가는 건 더 빨리 나가니까. 뭐 만년까지 일한다고 해도 말년까지. 근데 20대에 일한 사람이랑 30대에 뭐 40대에 들어와서 일한 사람이랑 퇴사만 봐도 젊은 사람이 더 쓸모가 있잖아요. 그래서 직장을 다니는 게 좋습니다. 또한 정규직 회사는 이제 다음 날부터 나오지 말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없죠. 당연히 정규직이니까. 물론 할 수도 있겠죠. 근데 했다가는 다들 노동청 문부터 바로 두드리겠죠. 그리고 이게 참 허무하지 않나요? 미용을 7년을 일하든 보안을 7년을 일하든 그만두면 끝이에요. 뭐 저와 같은 알바를 하고 있다는 게 말이죠. 그냥 뭐 몇 년을 10년을 일하든 20년을 일하든 어차피 저랑 같은 알바생으로서 있으면 그냥 알바생인 거예요. 그래서 정규직이 중요하고 기술이 중요하고 경력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미용 일을 했던 그 사람은 그 경력으로 다시 내가 미용을 했을 때, 취업을 했을 때 그 대우를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제가 뭐 베스킨라빈스나 뭐 어디 유명한 뭐 서브웨이에서 7년을 일했어요. 그리고 그만두고 다시 서브웨이를 가요. 그러면은 알바생이잖아요. 제가 뭐 서브웨이를 7년 일하고 다시 그만뒀다가 다시 간다고 해도 그 대우가 뭐 대리나 과장이나 그만큼의 경력을 대우해 주거나 돈이 그렇게 많이 주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저는 솔직히 얘기를 해서 알바를 그렇게 오래 해본 적이 없어요. 저는 애초에 생각 자체가 오래 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하는 것도 있는데, 뭐 잘린 적도 있고 사람이 힘들어서 일이 힘들어서 그만둔 적도 있고
코로나 때문에 뭐 잘린 적도 있고. 그러나 저는 이게 창피하다거나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지금도 알바를 하고 있고, 알바를 통해서 필요한 것을 구매하고 이제 다른 목적이 있어서 일을 하고 있는데, 포트폴리오를 통해서 취업을 하면 바로 그만둘 거고요. 물론 이게 뭐 하루아침에 알바를 그만둘 건 아니지만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뭐 알바 하는 곳에서도 이제 오래 일한 사람들 보면은 뭐 길어야 솔직히 1년, 뭐 짧으면 6, 8개월 뭐 이렇잖아요. 근데 그 정도가 사실 맞아요. 왜냐면 뭐 3년, 4년 넘어가는 거는 알바이면 안 돼요. 뭐 그거는 정규직으로 전환을 해줘야지. 정규직으로 전환도 안 해주는 곳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도 그냥 그 사람들을 보면서 미래를 봐야 돼요. 뭐 3년, 4년을 했다. 근데 알바생이다. 그러면 내가 여기 3, 4년을 일해도 저 사람처럼 되는 거예요. 뭐 저는 알바생이 아니라 뭐 정규직이 될 건데요. 이게 아니에요. 그 사람은 이미 3, 4년을 일해도 알바생으로 계속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도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알바 많이 해본 사람이 사회생활을 잘한다. 이런 말 들어보셨을 텐데요. 알바를 많이 해왔다는 거는 저처럼 알바를 이것저것 해봤다는 건데, 다르게 말하면 뭐 오래 못한다는 거예요. 뭐 오래 할 필요가 없어서 그런 것도 있지만 오래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근데 이런 사람을 과연 사회생활을 잘했다고 볼 수 있을까요? 물론 알바가 그만두는 이유는 다양한 이유가 있겠죠. 여행 갈 돈을 다 모아서, 또는 뭐 정상적인 회사 취업 전에 잠깐 돈 벌기 위해서 할 수 있겠죠. 근데 잠깐 일했다 그만둔다고 해서 사회생활이 늘진 않는다는 거죠. 그럼 알바를 오래 하면 사회생활을 잘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오래 일을 하는 사람은 항상 보던 사람과 일을 하게 돼 있어요. 뭐 사장이나 부사장이나 뭐 팀장, 뭐 이름은, 명칭은 달라도 계속 있는 사람이 있겠죠. 그 사람들은 이제 정규직이거나 아니면 사장이겠죠. 뭐 알바는 계속 교체되더라도 계속 있는 사람은 계속 같이 본다는 거죠. 그러면 매번 똑같은 사람을 오래 본다고 해서 사회생활을 잘하냐? 그것도 아니라는 거죠. 또한 사회생활을 잘한다는 게 도대체 뭘까요? 이걸 생각해 보시면, 삼성 우리나라 최고의 회사죠. 근데 삼성이 퇴사율이 높은 거 아십니까? 아는 사람도 있겠지만, 삼성이 들어가면 나는 퇴사 안 할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을 한다거나, 아니면 삼성이 퇴사율이 높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그러면 삼성에 입사한 사람들은 다 능력이 없고 무능하고 뭐 사회생활도 못하고 뭐 패배자들이라서 다 퇴사를 했을까요?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일이 힘들었거나 뭐 사람이 힘들어서 그만둘 수도 있고, 또한 정말 뭐 잘 돼서 창업 아이템이 뭐 대박이 나서 창업을 하려고 퇴사를 했을 수도 있죠. 삼성이라는 회사가 뭐 돈이나 시설이 안 좋아서, 뭐 워라밸이 안 좋아서 퇴사했을 일은 없죠. 뭐 당연히 뭐 세계는 아니고 뭐 우리나라 1등 기업이니까. 뭐 또한 길게 회사를 다닌다고 해서 사회생활을 잘하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회사 다니다가 어느 날 막 자살하는 사람들 뉴스에 나오죠. 근데 이 사람들이 뭐 알바나 아니면 뭐 1, 2년 일하고 자살하냐? 그게 아니에요. 다들 뭐 몇십 년을 다니고 뭐 상장 받고 이런 사람들이에요. 사회생활을 하면 뭐예요? 죽으면 끝인데. 이거는 사회생활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참았다는 거예요. 참았다는 거. 잘하고 못하고 문제가 아니라 그냥 몇십 년을 참다가 자살해서 죽은 거예요. 이거는 사회생활을 잘한 게 아니라 사회생활을 참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여러분들은 알바는 사회생활과 전혀 상관이 없어요. 오히려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회사에서 가서 이 생활을 배우면 됩니다. 그러면은 오히려 회사가 원래 다 이런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이것저것 오히려 일을 많이 하면 여기는 이랬는데, 여기는 저랬는데, 이렇게 비교하고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알바에서 또 배운 사회생활이 그 회사에 완벽하게 맞지도 않아요. 왜냐면
뭐 알바했던 사람이랑 똑같은 사람이 아니고 또 업무가 똑같지도 않아요. 업무도 다르고 사람도 다르고 시간도 다른데 어떻게 뭐 맥도날드에서 배운 일을 뭐 자기 지금 정규직 회사에서 써먹겠어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생활이라는 것은 직장 생활을 하면서 직장에서 배워도 충분하고요. 사회생활 즉 남자는 군대도 사회생활이라고들 많이 하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남성이 사회생활에 있어서 여성보다 극도로 유리한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사회생활은 여자가 남자보다 잘하는 경우가 많죠. 감정적으로 좀 예민하고 이런 분들이 많아서 그 사람 기분이나 이런 거를 잘 파악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래서 제 결론은 직장 생활로 사회생활을 배워도 됩니다. 사회 경험도 직장에서 배워도 됩니다. 알바는 정말 가벼운 용돈 버는 거 아니면 잠깐 머물렀다 그만두는 곳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예, 그럼 마치겠습니다.